NH투자증권 김용원 연구원과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워낙 또 전략에 지금 몸을 담고 계시니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미중 갈등이라는 우리의 고질적인 그런 악재 이슈에 또 한 번 흔들리면서 하락 전환을 했고, 여전히 근데 또 보면은 급하게 올라온 것도 사실이고 미국이 셧다운에 들어간 것도 사실이란 말이죠. 좀 상승의 속도가 제한될까요? 아니면 다시금 상승의 시동을 제대로 걸어줄까요? 아주 짧게 보면 10월만 놓고 보면 상승 속도가 둔화되는 것은 좀 불가피해 보이고요. 네. 하지만 그 이후에 궁극적인 상승할 수 있는 레벨 자체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연말까지로 보자면은 오히려 강세를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매기기로 한 날이 11월 1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협상 과정에서 좀 치열하게 공방전이 오가는 모습들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길게 보면 한 3주 정도는 불확실성 요인들이 있어 보이는데, 결국 누구도 거의 100% 이상 되는 관세율이 실제로 실행될 거라고 생각들은 많이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1월, 12월까지 놓고 보면 지수 상단이 다시 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월까지는 상승하는 속도가 좀 둔화될지언정 연말까지 놓고 봤을 때는 다시 상승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반도체 수급 공백이 나왔어요. 일단 삼성전자가 정말 모두가 놀라울 만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인 매도가 좀 나오면서 반도체 수급 공백이 나왔고, 그 갈 곳 없는 자금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2차 전지 자동차 쪽으로 붙었는데, 글쎄요, 2차 전지 자동차도 이제 실적 시즌을 맞게 되는데 이 두 섹터의 상승 연속성도 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좀 더 다시 반도체 쪽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뭐 자동차나 2차 전지나 근본적인 업황에서의 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섹터고요. 상대적으로 반도체는 지금 AI 붐을 맞아서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에 들어선, 업황이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에 들어선 섹터라는 점에서 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은 들고요. 다만 지금 반도체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거는 그간에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은 미중 관세 영향을 반도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섹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좀 눌리는 모습들이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사실 반도체라는 건 항상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수요 붐이 불면은 그때 한 3배에서 4배 정도의 큰 폭의 상승을 보이는 섹터였습니다. 과거에 뭐 PC가 처음 나올 당시, 스마트폰이 처음 나올 당시, 그리고 데이터 센터 붐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지금도 아마 AI 데이터 센터들이 늘어나는 것들이 아마 한 2030년 이 정도까지 길게 본 긴 호흡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분명히 이번 사이클도 한 3배에서 4배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큰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보면은 한 2배 정도, 조금 못 오른 정도밖에 안 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주도주는 분명히 AI 관련된 분야고 반도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주도주는 AI와 또 밸류업까지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JP모건이 보고서로 4,200포인트까지 무난하게 한국 증시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서를 내놨는데, 연말까지 그러면 연구원님은 어느 수준까지 오를 거라고 보세요? 연말까지면 한 3,800 정도로 3,800. 보고 있고요. 네. 일단 그 정도면 대략적으로 코스피 PBR을 한 1.2배 정도 둔 건데요. 1.2배 PBR이면은 한 2000년 초반 정도에 한국이 한창 ROE가 높을 당시에 벌던 돈을 벌던 당시의 밸류에이션 레벨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사실 벌어둔 돈들을 자꾸 사내 유보를 하고 쌓아놓으면서 북이 커지다 보니까 PBR이 한 0.9배 정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거를 주주 환원이 늘어나고 이런 배당 정책이 좋아지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레벨을 보면은, 그러면은 돈을 한창 잘 벌던 당시 ROE까지로 회복이 된다고 하면은 한 PBR 한 1.2배? 그러면 한 3,800 정도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것보다 좀 더 업사이드를 보려고 하면은 아마 뭐 경영권 프리미엄 같은 부분이 줄어든다던가, 아니면 뭐 반도체 업황의 사이클이 정점을 향해 달아가는 시점에, 그 다음에 내년 정도가 되겠죠. 그때 당시를 바라보면은 뭐 4,000을 뚫을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올해까지만이라고 보면은 밸류업에 힘입어서 한 3,800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잠정 실적 서프라이즈는 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궁금해요.
근데 또 내일은 SK 이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공동재산이냐 네. 아니면 특수재산이냐 이 문제도 굉장히 대두되면서 SK 하이닉스의 향방도 궁금해지는 시점이거든요. 일단 삼성전자부터 뜯어볼게요. 삼성전자 4분기까지 주가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마 내년까지도 상승세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레벨이 한 10조 좀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들을 했었는데 12조 넘어갔다는 거는 그만큼 범용 반도체의 수요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사실 생각보다도 더 강력하다라는 얘기이고요. 아마도 이번 사이클이 지속되는 레벨에 대해서 짧게 보아도 한 2027년, 길게 보면 2030년까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이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은 조금 선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올해가 끝은 아니고 내년까지는 충분히 연장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가 과거에 이런 슈퍼 사이클을 만났을 때 올라갔던 그 주가의 레벨은 항상 3배에서 4배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충분히 많은 룸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는 과연 내일 이 상소심 결판에 따라서 공동재산인지 특수재산인지에 따라서 SK 하이닉스 주가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일부분은 있을 거고요. 그런 불확실성을 특히 외국인들이 그런 불확실성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그걸 하이닉스를 회피해 삼성전자로 좀 수급이 더 쏠리지 않을까 되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업황이 달라지는 게 아닌 상황에서 반도체에서 돈을 빼서 다른 분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냐의 선택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향방이 좀 갈리는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나 소켓 같은 삼성전자 주가와 동행할 수 있는 소부장 쪽에서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종목이 있으시다면요. 지금 당장 실적이 좋아지는 건 범용 반도체 얘기지만은 네네. 이게 HBM을 삼성도 이제 6세대 그러니까 HBM4부터는 들어갈 거고 네. 그러면 그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소켓 쪽에서는 삼성전자 향으로도 수주가 나올 테니까 그것도 분명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브로드컴이랑 오픈 AI의 그런 제휴 이런 얘기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마 지금 TSMC랑 엔비디아가 굉장히 공고하게 가지고 있는 이 AI 반도체 파운더리에서의 그런 끈끈한 관계를 조금 더 분산되는 과정에서 삼성에도 기회가 오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디자인 하우스도 사실 삼성전자의 수혜를 같이 갈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환율도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지금 1,430원을 돌파하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지금 미중 갈등 격화 당시 고점이었던 1,480원 선 재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환율의 1,400원 유노멀 시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가팔라서 조금 타진까지는 하려고 할 것 같은데 근데 넘어서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월 당시랑 돌이켜 보면은 여러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보자면은 국민연금이 환개입을 해서 환율을 누를 수 있는 여력이 좀 적어졌다. 왜냐면 그걸 미국 재무부에서 개입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지만은 반대로 긍정적으로 보자면 몇 가지 바뀐 게 있습니다. 첫째, 4월 달은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끝나지 않았던 시기였었고요. 지금은 그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관세 문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에 대해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던 시기였어요. 그 부분도 이제는 그냥 관세를 원하는 거고 미국의 무역 투지 흑자를 그러니까 개선을 원하는 거지 이 완전히 무역을 먹으러뜨리려는 건 아니구나라는 것들도 좀 명확해진 것 같고요. 그것도 하나는 명확하게 당시에 4월에 비해서 지금은 미국의 장기 금리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사실 미국 달러가 엄청나게 강세를 가는 상황은 좀 아닐 거기 때문에 한국 원화가 약세를 가더라도 상대적으로 미국도 같이 약세를 가는 상황이면은 그때에 비해서는 조금 누그러뜨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원화도 약세지만 달러도 약세로 가는 상황 속에서는 4월 때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까지는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동향을 보면요. 추석 연휴 전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시장을 담았는데 지금 좀 주춤하거든요. 단순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10월에서의 그 상승 속도 제한에 따라서 조금 주춤한 건지 아니면 지금 진짜 좀 외국인의 매수 규모가 좀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뭐 크게 펀더멘탈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한미 무역 투자 협정이 아직까지 사인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 쉽게 타결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또. 그렇죠. 어떻게든지 이게 좀 간격을 좁히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뭐 APEC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하기도 네. 있지만은 일단 그 부분이 좀 반영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그건 완전히 새로 나온 뉴스는 아니고 그리고 추석 이후에 새로 나온 뉴스는 결국은 미중 무역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런 걸 감안하고라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사야 되는 또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는 반도체가 슈퍼 사이클을 맞이한 상황에서 한국 주식을 빼놓고 갈 수는 없다라는 게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랑 이제 그런 투자 미팅 같은 것들을 해보면 많이들 듣는 얘기가 여전히 이런 밸류업 관련 주식들, 지주나 금융주 이런 쪽에 대한 관심들이 여전히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이 이런 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비중을 또 줄이기는 사실은 어렵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와 밸류업 양쪽 때문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전반적인 대외 불확실성들 때문에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냥 다만 약간 외국인 들어오는 강도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이런 문제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밑으로 내려가는 시기가 온다면 아마도 지금까지보다도 외국인 매수가 더 강해진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빠져나간다기보다는 더 강해질 수 있는 게 좀 덜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것이 또 3,800포인트까지 좀 긍정적인 코스피 전망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코스닥에 머물러 계신 분들도 많단 말이죠. 예. 코스닥 지수도 함께 동행을 할까요? 아니면 그 정도의 강도 수준만큼은 좀 상승폭이 제한적일까요? 강도는 좀 약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좋아지려면 업종으로 따지자면은 반도체 소부장이 반도체 뭐 대장들보다 네. 더 강해질 수 있느냐, 내지는 아니면 제약 바이오가 바이오 강해질 2차 수 있느냐, 전지. 예, 이런 부분들일 텐데 사실 이번 반도체 사이클의 핵심은 전반적인 캐펙스 사이클이라기보다는 딱 AI와 관련되는 첨단 분야에 맞아요. 집중되는 좀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코스닥 내에서 소부장 중에서도 좀 쏠림이 있고 편중되는 게 있고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AI가 제약 바이오까지 확 저변이 넓어지는 데는 아직까지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아직까지는 코스피 위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했던 종목들 다 첨단 산업 관련 종목들이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또 시장이 우리에게 늘 힌트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죠. 지금까지 NH투자증권 김영환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